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는 분들은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네. 네, 주말 잘 보내셨죠? 네. 우상의 고건님 어서 오시고요. 네, 건강경제님, 레드골드님, 레몬트님, 하늘이님, 네, 개인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용다리님도 어서 오시고, 네, 감노아님도 어서 오세요. 네, 대박이다님, 용대박님, 장부자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일일 율수님도 어서 오세요. 네, 필명이 되게 좋네요. 네. 자, 그 다음에 리소님, 최영희님, 네, 윤혜영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배짱대범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주말 잘 보내셨죠? 네. 아무튼 가을이 깊어가고 있고, 최근에 중국 경제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죠? 보통 요맘때쯤 되면은 미세먼지가 밀려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아주 깨끗한 하늘, 그 다음에 깨끗한 공기를 느낄 수 있는 좋은 가을인 것 같아요. 자, 일단 이제 주식시장도 좋아야 되는데, 그죠? 네, 주식시장은 자꾸 여러분들 마음을 좀 어지럽게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저녁 방송 제목은 이렇게 정해놨어요. 낙폭 과대보다는 눌림목을 공략하세요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일단 시황을 좀 먼저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개인들이 왜 지금 불편해하고 있고, 그래서 코스닥에서 주식을 던지고 있는지 요거를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지, 그죠? 왜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되는지 그걸 얘기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그 TV 뉴스 보시면은 또 윤석열 씨를 또 윤석열 씨가 또 이제 구박을 좀 받고 계시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대선주들이 움직이겠죠, 그죠? 오늘은 그 얘기를 딱 짚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과열된 종목들 중에 떨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조심하셔야 되는 것들도 어떤 것들인지 가르쳐 드리려고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지금부터 잘 들으시고 바로 잘 적용하셔서 수익 많이 내시고, 그 다음에 좀 몰리거나 그런 일들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네, 바로 시작하죠. 예, 영우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여기 하이맨님, 블랙섀도우님도 어서 오시고, 네, 스카이님하고 여기 좋은 느낌님도 어서 오세요. 필명들이 다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자, 보죠. 일단 이제 지수부터 좀 볼게요. 자, 일단 오늘 코스피 지수는 지금 플러스 0.2%로 상승 마감했는데, 그런데 코스닥 지수는 혼자서 마이너스 1.3%, 뭐 급락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좀 빠졌죠, 그죠? 요즘에 그런 것 같아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빨간색을 좋아하시는데 자꾸 퍼런 것만 보여주니까
그렇게 마음들이 썩 즐겁진 않으실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코스닥 지수가 지난주부터 계속 이렇게 파란색만 보여주죠. 그렇죠? 지난주 내내 음봉이었고 오늘도 음봉이에요. 왜 이렇게 하락을 할까? 개인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진짜 유럽이랑 미국 쪽에 팬데믹이 와서, 그렇죠? 또 그 코로나 대유행이 와서 전 세계가 경제가 또 도탄에 빠질까봐, 그래서 우리나라도 망할 것 같아서 이렇게 증시가 하락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나라만 이런 걸까요? 보여드릴게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코스닥만 이래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자, 보세요. 지금 증시가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를 뭐 여러 사람이 설명을 하겠지만, 언론에서 뭐라고 하냐면 코로나가 유럽하고 미국 쪽에 이제 많이 지금 또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또 힘들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우려 때문에 급락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말이 거짓말이에요. 결론부터 얘기한다랬죠. 왜요? 미국하고 유럽은 안 빠지거든요. 그렇죠? 네, 전 세계 아무데도 안 빠지는데 왜 우리나라만 빠져요? 코스닥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되게 재밌습니다. 아침에 우리 현들한테 얘기를 쭉 해드렸는데 한 번 더 보시죠. 자, 이게 뭐냐면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인데요. 급등했어요. 보통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거의 같이 가거든요. 근데 뭐 완전 똑같진 않지만 비슷해요. 아무튼 일본은 급등했고요. 중국은 조금 하락했는데 어떠냐면 마이너스 0.7%예요. 그래서 그냥 옆으로 돌고 있어요. 탄탄하죠, 그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 끝나고 나서 인도 증시 상승 1.1% 상승으로 끝났고요. 뭐 전반적으로 다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대만도 오늘 1.2% 상승으로 끝났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원래 1% 이상 급등으로 끝나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나라만 좀 투매가 나와서 코스피 지수가 0.2% 상승 요걸로 끝난 거예요. 왜 이랬을까요? 우리나라 개인들이 불안해서 던졌는데, 더 보세요. 미국의 다우 지수 멀쩡하죠? 최근에 급락한 거 있어요? 없어요. 나스닥 지수 급락한 거 있나요? 없잖아요. 멀쩡하죠, 그죠? 이게 조정을 시작한 차트로 보이세요? 멀쩡하죠. 자, 그 다음에 독일, 현재 시간 독일 상승하고 있거든요. 유럽 증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선물도 지금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유럽이랑 미국이 상승 마감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나라 코스닥만 하락했어요. 그거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코스닥만 그렇게 민감하게 하락하냐고요. 전 세계 뭐 그 유럽의 확진자 수가,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서 그렇다면서요. 근데 유럽은 왜 오르냐고요. 앞뒤 말이 안 맞죠, 그죠? 그리고 비관론자들이 자꾸 이제 그 뭐 팬데믹이 또 오면은 경제가 완전히 내려앉아서 증시가 폭락할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분들 말씀을 제가 반박을 해볼게요. 자, 정말로 팬데믹이 오면 국제 유가, 환율, 금 있죠, 금값 이런 거, 달러 이런 것들 먼저 움직이거든요. 그게 먼저 움직인 다음에 마지막 거의 뒤에 부분에서 주식시장이 움직여요. 주식시장이 먼저 하락하고 금값이나 뭐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게 아니라, 다 아시죠? 국제유가나 금값이 먼저 상승하거나 하락한 다음에 주식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럼 보시라고요. 그 사람들 말대로 정말 우리나라 증시가 그래서 하락하는 거면 국제유가나 이런 것들, 이런 국제유가나 이런 것들도 급락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시면 국제유가가 최근에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그냥 무슨 고무줄 잡아당기는 것처럼 팽팽해요. 늘어지지도 않아요. 이게 무슨 팬데믹이에요? 실제로 이 3월달에 팬데믹 왔을 때 유가 내려앉았었어요. 그때. 지금은요, 안 내려앉잖아요. 그쵸? 안 내려앉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달러 인덱스 보여드릴까요? 달러 인덱스 보시기 전에 환율. 우리나라가 정말 폭락할 것 같으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겠죠. 근데 급등하는 게 아니라 하락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 지난번에 해드렸죠.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우리나라 증시가 근본적으로 급락 안 한다고.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이 치열해지죠. 정말로 미국이랑 중국이랑 정말 전쟁을 하면, 무역 전쟁하면 위안화가 급등하거든요. 근데 거꾸로 급락하고 있잖아요. 미중 무역 전쟁이라고요? 어딜 봐서요? 환율은 거꾸로 가고 있는데. 제가 지금 따지듯이 막 얘기하죠.
전 세계 증시 멀쩡해요. 그 다음에 금값 보여드릴게요. 정말로 팬데믹이 올 것 같으면, 그래서 경제가 망할 것 같으면 금값이 어때요? 뭐 요동을 치거나 그러겠죠, 그죠? 근데 국제 금값을 보시면 그냥 이러고 있습니다. 큰 변동이 없고요.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 미국의 달러가 강세인지 약세인지를 알 수 있겠죠? 그냥 이러고 있어요. 전 세계 어떤 시장을 봐도, 어떤 나라, 어떤 원자재 가격을 봐도 팬데믹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도대체 무슨 팬데믹이 온다는 거예요? 아니, 팬데믹이 왔죠.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는 건 팬데믹이 맞죠, 그죠? 그런데 어떤 지수도 하락을 안 해요. 근데 유독 코스닥만 그래요. 뭐예요? 코스닥만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개인들이 지금 속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미중 무역 전쟁이 실제로 2년 전에 일어났을 때 그 수혜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콩 관련주들이었어요. 콩. 왜냐면 중국의 시진핑이 미국의 트럼프를 괴롭히려고 콩을 수입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콩값이 폭락했겠죠. 콩을 수입을 안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싶으면 콩값이 급락을 했어요. 대두 가격이 급락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요즘에 대두 가격 어떤 줄 아세요? 우리한테한테 얘기 미리 한 달 전, 두 달 전 해드렸었는데 보세요. 대두 가격이 요즘에 이래요. 미중 무역 전쟁이 터졌을 때 이렇게 폭락했었다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샘표식품, 신성홀딩스 폭등했잖아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싸웠을 때 그때도 폭락했어.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을 때 콩값 급락했었어요. 소비가 줄어드니까. 근데 지금은요. 폭등하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근데 미중 무역 전쟁이 지금 터진다고요? 폭등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콩값이라고요. 미중 무역 전쟁 관련된 테마주를 공략하시기 전에 국제 농산물 가격 중에 콩값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는 확인하고 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테마주 정말 잘하고 싶으시면요. 미국 주식, 원자재 가격 보면서 하셔야 돼요. 이런 거 모르고 그냥 맨날 그냥 차트, 기법, 그죠? 이런 것만 보면서 하시면 어떻게 돼요? 수익이 크게 안 나요. 테마주 공략할 때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해요. 이걸 보면서 하셔야 돼요. 이게 큰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보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난주 금요일날 뭐 이제 막 그 미국이 아주 중국에서 무슨 뭘 열어가지고 미국에 뭘 제재할 거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시간에서 샘표나 샘표식품이 급등했거든요. 왜냐면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날까봐. 그런데 콩값은 급등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오늘 자 보시면 샘표가 어땠어요? 샘표 옛날에 미중 무역 전쟁 터질 것 같으면은 막 이렇게 상한가를 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급등 안 하죠. 왜 급등 안 하겠어요? 콩값이 급등하고 있으니까. 콩값이 급락해야 샘표는 수익성이 좋아지는데 콩값이 급락하는 게 아니라 급등하고 있으니까 샘표가 반응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신 분들은 1번 한번 찍어보세요. 이해되세요? 네. 그 이런 거를 보시면서 미중 무역 전쟁이 터질까 안 터질까 이거를 걱정하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보여드린 지표들을 보면 어때요? 그냥 마음 편안하게 주식을 하시면 돼요. 왜요?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만 빠지는 거잖아요. 다른 나라 증시, 원자재 가격, 환율, 금, 국제유가 다 멀쩡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여러분들만 걱정하세요? 도대체 여러분들 걱정하게 만든 사람들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언론 나쁜 아저씨들하고 비관론자 나쁜 아저씨들이죠? 그러니까 자꾸 그런 아저씨들이랑 친하게 지내지 마시란 얘기예요. 그분들하고 자꾸 친하게 지내시면 돈이 안 벌린다니까요. 더 담대하게, 그죠? 더 당당하게, 더 마음을 이렇게 단단히 먹고 해도 모자랄 판에 바들바들 떨면서 주식하시는 거예요. 이러다가 물리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시진핑 저거 미쳐가지고 저거 또 미국한테 덤비다가 또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저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신다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싸워서 이기실 수 있겠어요, 그죠? 네. 마음을 단단히 먹으세요. 지금은 매집하세요. 매집하시라고요. 뭘요? 과열된 종목 피하시고, 그죠? 네. 과열되지 않은 종목들을 매수하시면 되고, 조정을 시작하는 종목을 매수하지 마시고 조정을 끝내고 상승할 종목들을 공략하시면 되잖아요. 그게 뭐가 어려워요? 어려운 거 아니라니까요.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맨날 방송 열어서 요즘 뭐라 그래요? 매집하시라고, 겁내지 마시라고, 그리고 바닥에 있는 거 사시라고. 그렇죠? 그런 얘기 자꾸 해드리죠.
근데 바닥에 있는 종목을 무료 회원들한테 추천은 못 해드리죠. 그렇죠? 저는 원래 무료 추천 안 해요. 그래서 회원들이 그걸 되게 좋아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매도 안 해요. 네, 진짜 매매 같은 것도 안 하고, 그리고 전문가가 매매할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무료 종목 추천도 안 하고, 무료 종목 진단도 안 합니다. 심지어 주식 얘기도 저는 제 주변에서 잘 안 합니다. 이렇게 마이크 켜고 방송할 때만, 이게 직업이니까 이렇게 하지, 마이크 끄고 딱 일 끝나고 3시 반에 딱 바깥에 나가면, 저도 아파트 사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제가 무슨 일 하는지 잘 모릅니다. 네. 몰라요. 심지어는 제가 부동산 하는 줄 알아요. 네? 부동산 하는 줄 안다니까요. 네. 저 주식 전문가인지 모르는 사람들 주변에 많습니다. 왜요? 제가 얘기 안 하고 다니거든요. 그만큼 주식 얘기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지금 왜 할까요? 빈깡통 요란하다는 말 들어보셨죠? 비관론자들이 그렇게 시끄러워요. 비관론자들이. 그래서 비관론자들 얘기 듣지 마시고, 그죠? 네. 실전 매매 경험이 풍부한 저나 아니면 저처럼 또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 중에 긍정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얘기를 딱 한두 명 딱 정해서 너무 많이 듣지 마시고, 한두 명 정해가지고 그렇게 들으시는 거예요. 저는 제 얘기만 들으라고 하진 않아요. 이제 우리 방에 회원으로 들어오시면 이제 제 얘기만 들으라고 해요. 왜냐면 우리 방 종목을 추천받았으니까 저를 믿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종목에 대해서 그걸 추천한 사람이 제일 잘할 테니까 제 얘기만 들어달라 그래요. 근데 무방 회원분들한테는 제 얘기만 들으라고 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뭐 그러진 않지만, 대신에 항상 유념하셔야 돼요. 성향이 비슷한 사람 얘기를 정해서 들어야지, 뭐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 얘기를 들으면 본인 스스로가 괴로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가 흔들릴 뿐이지 전체 시장은 멀쩡해요. 코스닥만 하락하고 있는 거니까 겁내지 마시고 매집하세요. 제가 요즘에 계속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매집하시라고. 아무튼 저도 마이크 끄면 주식 얘기 안 해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장 끝나면 더 이상 계좌 열어보지 마시고 일하세요. 평상시 일 보고 또 아침에 또 9시에 딱 열리면 그때 집중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단기를 좋아하면 단기 매매 열심히 하세요. 떳떳하게. 나는 수익 중기 좋아한다? 떳떳하게 하세요. 근데 수익 중기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단기를 좀 섞어서 하시든지. 그러면 재밌거든요. 아셨죠? 저는 이제 스윙 위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윙 그 다음에 약간 단기를 섞어서 해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설명 계속 드릴 테니까 자 들어보세요. 아무튼 지수 얘기는 끝났어요. 네,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가 되셨겠죠, 그죠? 대두 가격 급등하고 있다는 거 누가 알려주는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언론에서 얘기 안 해주죠. 그 얘기를 안 해주고 대두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안 해주고 미국이랑 중국이 심상치 않다, 저러다가 한번 붙을 것 같다, 뭐 핵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그리고 유튜브 방송도 조심하세요. 그 너무 지나친 것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가 얘기는 해드렸고, 여러분들 그 이제 종목이랑 테마 얘기 이제 지금부터 들어갈 건데,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더 드리고 시작할게요. 뭐냐면 힘들 때 여러분들이 믿고 투자한 종목들이 나중에 수익이 많이 나요. 여기 무방 회원분들 중에 이제 힘드신 분들 많죠. 저희 방은 매일 하루에 한두 개씩 수익 실현하는 게 있어요. 우리 방은 그렇게 지루하지도 않고 그렇게 힘들지도 않아요. 근데 여기 무방 참여하신 분들은 힘드시기 때문에 그래도 전문가한테 무료긴 하지만 도움을 받고 싶어서 들어오신 거 맞죠? 그러시면 제가 지금 하는 얘기 잘 머릿속에 기억해 두셨다가 오늘 밤에 고민 한번 해보세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마음이 힘들 때 그때 믿고 투자한 종목이 나중에 수익을 많이 줍니다. 힘들 때 투자한 종목 함부로 놓지 마시고 꽉 잡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노력하신 것만큼 수익 줘요. 대신에 거래 터지고 막 게시판 바글바글하고 세력이 가득한 게 아니라 개미들만 가득한 개미 천국인 그런 이제 그 주식 같은 거 사지 마시고 거래 시말리고 그죠? 세력이 있나 없나 정말 없을 것 같은 그런 바닥에 있는 종목도 공략하시면 진짜로 여러분들 큰 수익 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도움이 될 수 있게 얘기를 쭉 해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이런 얘기 했었죠. 창투사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된다고, 그죠? 네. 무방에서는 한 2주 전부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새겨들으셔야 돼요. 그냥 하는 얘기 아니거든요. 창투사 중에 저희 방에서 갖고 있던 것 중에 수익을 많이 본 게 뭐예요? TS 인베스트먼트. 이게 뭐예요? 박스권, 요 좁은 박스권을 뚫고 슬슬 뚫어놓고 있다가 딱 재료 붙여서 상한가 맞는 거예요.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상한가를 만들고 추가 급등했거든요. 어때요? 급등했죠? 100% 조금 안 돼요. 여기서부터 상승한 거를 따지면 100% 조금 안 돼요. 근데 아무튼 창투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요거보다 조금 빨리 움직였던 거는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인데, 요거는 이제 뭐 8월달, 9월달에 움직였었죠. 최근에 여러 개의 창투사들이 움직이는데, 제가 얘기했었던 건 TS 인베스트먼트였죠. 그리고 오늘 하나 또 움직였어요. 뭐예요? 예전에 그 비트코인 갈 때 우두머리였었던 우리기술투자. 이게 좀 낮은 위치의 박스권이었거든요. 박스권인데 좀 위치가 낮았어요. 상단에 있는 게 아니라 하단에 있었는데 오늘 상한가 근처에서 끝났습니다. 거래도 많이 나왔고 이제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대신에 좀 상한가 근처에서 끝났기 때문에 거칠게 하겠죠. 창투사들 잘 보시라고 했죠. 창투사가 안 죽었다. 이 창투사들이 급등을 꽤 합니다. 이 두 개만 보여드리죠. 이 창투사를 제가 왜 얘기했냐면, 요즘에 어떤 종목들이 급등하냐면요, 3월달 있죠. 3월달에 그 팬데믹이 처음에 왔을 때, 1차 유행, 코로나 1차 유행 왔을 때, 그때 이렇게 종목들이 다 박살났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의 다 정말 몹쓸 종목 아닌 이상은 이렇게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큰 거래도 안 터지고 큰 급등도 없었던, 그냥 박스권 이렇게 횡보하면서 한 6개월 정도 이제 시간을 보냈던, 즉 남들 갈 때 안 가고 그냥 소외당해 있었던 그 종목들이 지금 급등합니다. 여러분들 수익 안 나시죠? 왜 안 나실까요? 원래 이런 거 들고 있었는데 지금 버리셨잖아요. 그리고 하도 안 가니까 답답해서 버리고 뭐 사셨어요? 최근에 인기 있는 거, 핫한 거, 이런 거 사셨죠? 이런 거 팔고 핫한 거, 인기 있는 거 들어가셔서 어떻게 되셨어요? 물리셨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분명히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아우, 도저히 지겨워서 이거 못 가져가겠네. 에잇! 잘라버리고 저기 2차전지나 바이오나 아니면 뭐 빅히트나 최근에 급등했었던 그린유들 이런 걸로 들어가셨겠죠. 그래서 물리신 분들 꽤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좀 전에 얘기했었죠. 여러분들이 믿고 투자하신 거면 끝까지 버티시라고. 그 기업이 멀쩡하다는 전제하에서 버티셔야 돼. TS 인베스트가 뭔지 아세요? 이거 이렇게 한 6개월 정도 돌려버리면요, 사람들이 미쳐버려요. 음봉 하나 꽂아놓고 나가라고. 그러고 나서 개인들 내보낸 다음에 급등시키는 거예요. 일반인들의 인내심의 한계가 3개월이고 스윙 중기 좋아하시는 분들 인내심의 한계가 6개월입니다. 그 이상 넘어가면 개인들이 던져버려요. 너무 답답해서. 잘 보셔야 돼요. 여기가 4월달이죠. 지금은 10월달. 6개월이죠. 그래서 최근에 그런 얘기 많이 했던 거예요. 이런 데 종목들이 널려 있으니까 이런 걸 사셔라. 오늘 저희 방에서 전략 매도한 게 뭐냐면 서한이거든요. 이것도 잘 보세요. 팬데믹 폭락 이후에 4월달이죠. 10월달 딱 6개월 동안 옆으로 돌린 거예요. 중간에 눌림목 한 번 있었고 급등 전에 한 번 더 있었고 눌림목 2번 있었어요. 크게 보면 2번이거든요. 이런 걸 사시라고. 이런 걸 사셔야 되는데 대부분 어떤 걸 사시느냐, 잘못된 걸 사시는 거예요. 자, 아무튼 최근에 창투사가 급등하고 있죠. 저게 급등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원래 창투자는 1년에 한 번, 최소한 한 번 정도는 급등을 해요.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붙여서. 근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전혀 못 가고 있었어요. 1년 내내 소외받고 있다가 연말쯤 되니까 급등하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내내 뭐 코로나 테마주에 치여서 2차 전지 관련주에 치여서 못 간 종목들 많겠죠? 그렇지,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그런 거 공략하시면 큰 돈 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지금 뭐 하시느냐, 이런 눌림목 종목들을 공략하셔야 되는데 그런 걸 공략 안 하시고 자꾸 저기 떠 있는 거 산단 말이에요. 자, 아까 이제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우리나라 사람들만 왜 저렇게 걱정이 많아서 코스닥 쪽을 이렇게 뭉개뜨렸는지 그 얘기를 좀 더 상세하게 해드릴게요. 윤석열 씨 얘기는 요거 마치고 바로 해드릴게요. 자, 이걸 보셔야 돼요. 개인들이 왜 이렇게 우리나라 주식하는 개미들이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서 이렇게 던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초보들이 많아요. 초보. 산전수전 공중전, 그러니까 10년, 20년 이상 해가지고 연단돼 있는 그렇게 뭐 훈련받은 맷집 좋은 그런 주식 투자자들이 아니라 주식한 지 3개월, 5개월, 6개월,
하여튼 요 정도 되신 분들이 주식시장에 되게 많습니다. 이분들은요 음봉 요렇게 한 두세 개만 때리면요 기절을 해요. 비유를 들자면 유치원 애들 있잖아요. 유치원 다니는 꼬맹이들 엄마가 회초리 들면 막 회초리 치기 전부터 막 그냥 눈물 콧물 다 빼지 않습니까? 무서워서 엄마 잘못했다고 빌딩을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이분들이 아직 경험이 짧아서 그래요. 나이가 20살만 넘어가도 엄마가 회초리 들면 회초리 붙잡고 왜 이러세요? 이러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주식을 10년, 20년 하시면 음봉 떨어지면 세력한테 그럴 거예요. 왜 이래요? 나한테? 그죠? 근데 아직 초보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이런 걸 되게 어려워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인들이 무서우니까 초보들이 막 던진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주린이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수가 약간 왜곡되어 있는 거죠. 왜곡. 다른 나라는 안 빠지는데 왜 여기만 이러냐고요?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이 지수가 하락하는 걸 막 경제학 상식으로 막 풀면 안 돼요. 팬데믹 올 거라고요? 맞잖아요, 벌써. 다른 나라랑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만 빠지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경제학, 그다음에 경제 뭐 그런 상식으로만 풀지 마시고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내밀하게 들여다 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참여자들 중에 한마디로 어린이들이 많은 거예요. 저는 그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이 짧으셔서 몰라서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걸 주린이라고 표현하대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런 식의 조정은 금방 끝난단 말이에요. 조정도 아니죠.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 주린이 그분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겁을 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주식 처음 하셨을 때 기억나시죠? 주식 처음 하실 때 여러분들 뭐를 통해서 주식을 사셨어요? 증권사 가서 이렇게 정보를 받으셨나요? 아니면 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한 달에 뭐 50만원, 80만원씩 회비 내고 들어오셔서 전문가한테 종목을 받으셨나요? 뭐 그런 분도 있으시겠지만 대개는 혼자 힘으로 검색을 해서 이렇게 하죠. 그렇죠? 제가 최근에 한 달 그리고 2달 정도 제가 많이 했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인터넷 검색하지 말라고. 검색해서 종목 뽑으면 큰일 난다고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주린이 분들은 그런 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뭘 많이 샀느냐? 뭘 많이 샀겠어요? 주식시장에 급등해 있는 거, 그러니까 핫토픽, 그러니까 인기주, 급등 많이 해 있는 거 이런 거 샀겠죠? 그래서 그 주린이 이분들이 가장 많이 지금 산 종목이 뭐냐면 첫 번째, 빅히트는 나중에 얘기하고 첫 번째 뭐냐면 바이오잖아요. 뭐 진단키트 기타 등등등 뭐 코로나 수혜주겠죠, 그죠? 바이오. 그 다음에 바이오에는 뭐 의료장비, 뭐 헬스케어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뭐 샀겠어요? 2차전지. 테슬라 때문에 2차전지 많이 샀겠죠? 그죠? 세 번째 뭘까요? 뭐 여러 개 있지만 몇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그린 뉴딜.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린 뉴딜 녹색 성장 얘기 많이 했고 미국의 민주당 대선 후보인 바이든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네 번째. 그 다음에 수소차. 이것도 이제 그린 뉴딜에 포함이 되지만 이것도 개인들이 많이 샀어요. 수소차도 포함이 되는데 넓게 얘기하면 현대차와 연동되어 있는 자동차 부품주도 많이 샀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기차도 되고 수소차도 되고 뭐 2차전지도 되고 다 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를 엮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개인들이 많이 샀어요. 인정하시죠?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개인들이 이쪽을 많이 샀어요. 인정하시죠? 그러면 바이오 종목들 중에 2차전지 중에 그린이들 중에 아니면 수소차, 자동차 관련주들 몇 개 보죠. 지금 뭐 하고 있나? 개인들이 왜 힘들겠어요? 개인들이 힘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수익이 안 나서. 수익이 안 나서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들처럼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이 아니라 초보분들은 음봉 두세 개만 나와도 그렇게 힘들어하세요. 자, 그러면 바이오주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거 지난주에 얘기했던 건데 한번 더 보죠. 수젠텍 줄줄줄줄줄 하락하고 있죠. 녹아내리고 있잖아요. 네? 프라이팬에 올려놓은 버터 같아요. 남자분들도 뭐 요리 조금은 하시죠? 프라이팬 위에다가 버터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유가 적절하죠. 녹아내리잖아요 지금. 형체도 없이. 그 다음에 파미스 이런 거 개인들한테 인기 많거든요. 녹아내리고 있잖아요. 이런 거를 바닥을 잡으실 용기가 있으시면 그 용기의 10분의 1만 갖고 우리 방으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제가 이런 데서 사드릴게요. 저희는 이런 데서 추천하거든요. 아무튼 바이오 인기주들 하락하고 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힘을 전혀 못 쓰고 있죠. 셀트리온 이낙연 민주당 대표 이분이 셀트리온 가서 한마디까지 하셨는데도 동력까지 했는데도 주가는 힘을 못 쓰고 있죠. 그렇죠? 원래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신기인데 헬릭 스미스라고 옛날에 잘 나가던 거죠. 오늘 하한가 같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심리에다 배로 놓는 거죠. 바이오주들도 심리에 배로 놓는데 또 일조한 게 오늘 헬릭 스미스 하한가 같죠. 대규모 투자 손실. 옛날 이름 바이오로메드. 옛날에 저기 2019년 작년 초만 해도 이거 뭐 죽을 때까지 안 판다는 사람도 많았었어요 여기서. 근데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이런 것도 오늘 하한가 같기 때문에 바이오 쪽에 투자 심리가 완전히 냉각됐겠죠.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가 하락한 영향도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전지 관련주들 개인들이 얼마나 많이 몰렸을까 확인해 보세요. LG화학이거든요. LG화학 여러분들 고점 찍은 게 언제인 줄 아세요? 8월 달이에요. 한참 더울 때 그때라고요. 그때 고점이고 지금은 10월 달. 이제 거의 영하권으로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죠. 이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가장 많이 물리는 자리는 어디냐면 여기가 아니고요. 여기입니다. 개인들이 가장 많이 물리는 자리 여기. 그러니까 8월달에 여기도 8월달이거든요. 8월달이나 9월달에 물려서 사람들이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75만원 정도고요. 지금 60만원 정도니까 대충 한 이분들 20% 전후 손실 보고 있겠죠. 근데 만약에 LG화학이 여기서 추가 하락이 된다. 그러면 이분들 손실이 더 많이 나겠죠.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LG화학 이러고 있고 그 다음에 삼성 SDI 역시 주가가 횡보하면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죠. 이것도 고점이 8월 7일이에요. 계속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 있는 사람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자 거기에다가 2차 전지 관련주 요즘에 악재 나온 게 뭐예요? 현대차 그 코나죠, 전기차. 그쪽에서 저기 뭐예요? 이거 뭐야, 차 뭐 불나고 있잖아요 요즘에. 현대차도 조금 빠지죠. 뭐 아까 보니까 세타 엔진 무슨 충당금 얘기 나오던데 그것 때문에 시간에서 아마 현대차가 하락했을 겁니다. 그 총재에 이제 P&E 솔루션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2차 전지를 많이 간 건데 오늘 14% 급락. 그 다음에 상하프론텍 그런 것도 되죠. 이것도 최근에 하락하고 있죠. 마이너스 7% 급락했는데 오우 속도 붙으면 더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상하프론테크에 많이 급락할 거다 그 소리가 아니라 이런 거 반등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개인들이 많이 물렸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여기 5만원대니까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한 15%? 많게는 15%가 10%입니다. 많게는 이제 30% 가까이 손실 나 있거든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이분들이 지금 머리를 뜯는 거예요. 바이오에 물려, 2차 전지에 물려, 그 다음에 바이든을 믿고 들어간 풍력 관련주, 유니슨. 지난주 목요일날 반등 세게 나오고 거래 터뜨려서 반등 나왔거든요. 정고점을 제끼는 척 하더니 오늘 13% 급락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오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거 이 양봉 나올 때 이 거래량 있죠. 오늘 아직 우리 현들한테 이거 얘기 많이 드렸는데 이런 양봉 나오고 이런 식으로 운봉 떨어지면 되게 피곤해져요. 피곤해진다는 얘기가 뭐냐면 나중에 이거 특집을 해드릴게요. 이런 운봉 나오면 회복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회복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할 수도 있지만 확률상 굉장히 떨어지고 그 다음에 설령 회복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정말 힘들어요. 제가 요즘에 그런 비유를 쓰는데
이게 낙폭과 대주죠, 그죠? 이 낙폭과 대주를 노려서 전고점까지 다시 올라오려면 그게 얼마나 힘든 거냐면 확률상으로 한 10%도 안 돼요. 올라오는 게 분명히 있긴 있지만 네, 정말 엄청난 재료가 있어야 돼요.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요. 얼마나 힘드냐면 요즘에 자꾸 그런 비유 자꾸 드는데 저기 태풍 불고 있는데 저기 독도 인근 동해바다에서 새우잡이 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새우잡이를 해보신 적은 없겠지만 태풍 부는 저기 동해 먼바다에서 생선이나 네, 새우를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죽으면 다행이죠. 그쵸? 그 정도로 힘들고 고단한 일이라고요. 제가 비유를 이렇게 세게 무리하면서까지 세게 들을 때는 그만큼 힘들다는 걸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런 걸 하지 마시라고요. 원래 양봉이 나오면 이 밑에를 지켜야 되는데 그냥 속수무책으로 눌러버렸거든요. 아무튼 이제 유닛은 이러죠. 그 다음에 뭐예요? SDN 태양광이죠. 최근에 급등했는데 개인들이 바이든 수혜주라고 하니까 여기서 많이 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여기 고점 대비 지금 20% 빠졌거든요. 그러면 단타치로 들어간 사람들 지금 머리 쥐났을 겁니다. 이거 왜 이러냐고. 이제 풍력 관련주들이나 태양광 관련주들도 지금 누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이 자리에서 공략하시면 안 돼요. 자, 1분짜리 기법 강의 해드릴게요. 1분짜리. 네, 잘 들으세요. 네, 목소리 잘 들리시면 2번 한번 찍어보세요. 네. 1분 기법 강의. 네. 네. 잘 들리세요? 네. 시간 없으니까 빨리 찍으세요. 잘 들리시죠? 네. 1분 기법 강의. 여기서 이거 만지면 안 돼요. 왜요? 파동 원리인데, 자, 계산은 여기 21선부터 하면 돼요. 대충. 여기 빨간색 21선이죠? 자, 여기서 이만큼 올라왔죠? 여기서는요. 이만큼 올라왔네요. 자, 두 개의 길이를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거의 비슷하겠죠? 그렇잖아요. 길이가 똑같잖아요. 다시요. 네. 자, 딴 거 불러볼게요. 이렇게 하면 잘 모르실 수도 있겠다. SDN이죠? 자, 잠깐만요. 21선 기준으로 놓고 보면 돼요. 아, 요거는 뭐냐면 저희 방에서 여기서 샀다고요. 네, 여기서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지우고. 자, 여기에서 이만큼 급등했죠? 1차 파동, 그 다음에 눌렀다가 바이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쫙 급등했죠? 자, 두 번째 파동 이만큼이죠? 두 개를 비교해 볼까요?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자, 어때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충 비슷하죠? 여기서 사야 돼, 안 사야 돼요? 저 같으면 안 사요. 왜요? 마디 길이가 거의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세력이 누르겠어요? 아니면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리겠어요? 추가 상승 나올 가능성보다 누를 확률이 높겠죠? 이해되세요? 네. 일본 기법 강의 끝. 네. 이게 기본인 거예요, 이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상승 N자형 파동이라고 부르잖아요. 지그재그 파동. 이런 거는 여기서 사는 거 아니에요. 사기보다 기다리든가 아니면 충분히 눌러줄 때까지 기다리든가 아니면 후발주를 사는 거죠. 후발주자.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태용이라고 있죠. 풍력 관련주 중에. 태용도 지금 뭐하고 있냐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아우 힘들어 이러면서. 개인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17,000원에 매수했는데 13,000원을 찍으니 손실이 20% 이상 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쵸?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은 더 비싸게 샀으니까 더 힘드실 거고. 그래서 오늘 개인들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 수소차는 갈 거야. 그래서 이제 유니크나 이런 거 샀겠죠. 이름 얼마나 예뻐, 유니크, 그죠? 네. 헤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버벅거리면서 상한가 비싼 거 딸랑 하나 줘놓고 개인들이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대우 부품 신고가 나는 척 하다가 막 4일 연속 운봉 때리니까 개인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여기는 한 3,300원쯤에 몰렸겠네 개인들. 그러니까 개인들이 급하게 산 게 지금 20에서 30%까지 손실이 나고 있다고요. 얼마나 피곤하시고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지수가 하락해도 에라 모르겠다 일단 던지고 보자 던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요즘에 가장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개인들 그 초보 준인이 이분들이 주식을 잘못 배우신 분들이 많아요. 시장이 조금 하락하고 위험하다 싶으면 손절을 하면서 손절하는 걸 배웠더라고요. 그게 리스크 관리다, 그게 계좌 관리하는 거다 그러면서 손절하는 걸 배웠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돼요. 평생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모으신 돈인데 그걸 왜 거기다 그렇게 쓰세요? 그거 잘못 배우셨다니까요. 옛날에 작년인가 어떤 회원 한 분이 뭐 지수가 이렇게 뭐 1년에 뭐 최소한 한두 번씩은 크게 이렇게 하락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렇게 막 하락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요즘처럼 이렇게 하락하죠. 그러면 다른 데서 이제 좀 다른 데서 열심히 주식 하시다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하락할 때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왜요? 아니 지수가 이렇게 하락하고 하면 종목들을 좀 손절을 좀 시키고 현금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당신 노냐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놀아요? 왜요? 아니 당연히 종목도 손절해주고 좀 정리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그랬어요. 어디서 배웠냐고. 어디서 배웠대요. 잘못됐다 그랬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지수가 조금만 안 좋으면 다 그냥 현금화 시켜가지고 현금 들고 있는 게 잘하는 것처럼 그게 아주 계좌 관리를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저도 옛날에 해봤어요. 안 해보고 비판하면 나쁜 놈인데 제가 해봤거든요. 오래 해봤어요. 오랫동안 해봤는데 지금 그거 하나도 안 먹힙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평생 그 피땀 흘려서 버신 돈 금방 줄어듭니다. 그거 계좌 관리 그 잘하는 거 아니에요. 주식으로 큰 돈 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그냥 얻어맞으면서 배운 사람들이에요. 얻어맞으면서. 잘 아시는 워렌 버핏 그분이 그 여우처럼 교활하게 그렇게 막 그 손절하면서 현금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세력을 피해가는 이렇게 미꾸라지 전술로 돈 버신 분인가요? 아니잖아요. 뭐 피터 린치, 뭐 고레가 긴조는 다르구나. 뭐 피터 린치라든지 존 템플턴, 앙드레 코스톨라니 이런 분들, 이런 형님들 그렇게 돈 버신 분들 아니에요. 얻어맞으면서 그러면서 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성공한 거거든요. 저희 회원들한테 저도 그런 거 가르쳐 드립니다. 뭐 장기 투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단기 매매를 해도 수익 중기를 해도 때로는 시장이 때리면 얻어맞으면서 가야 될 때가 많아요. 손절이 아니라 한 대 맞고 버티는 전략으로 가는 거죠. 그게 지금은 훨씬 수익 내시는데 이게 도움이 많이 돼요. 여러분들 특히 초보분들 잘못 배우신 거예요. 리스크 관리? 아니요. 그게 리스크예요. 본인이 리스크를 만드는 거라니까요. 네. 함부로 손절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잘못 배우신 거예요. 네. 정말 기회가 있으면 막 다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무방에서는 이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게 좀 아쉬워요. 네. 자, 정리를 잠깐 해드릴게요. 개인들이 힘든 이유 바이오주들 내려앉죠. 2차전지 관련주 내려앉죠. 그린유들 관련주 내려앉죠. 수소차 내려앉죠. 자동차 부품 현대차도 내려앉죠. 대형주 내려앉죠. 개별주 테마주 다 그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쪽 섹터가 내려앉고 있는 거예요. 그 종목들이 지금 다 뭐겠어요? 조정을 시작했거나 아니면 낙폭과대 종목들이겠죠. 조정을 시작하는 종목만 안 사시면 여러분들 돈 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 조정을 시작하는 종목들을 많이 사신단 말이에요. 자, 보여드릴게요. 빅히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보세요. 처음부터 다시 볼까요? 자, 수젠텍 버티다가 하락을 시작하고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떨어지다 반등 나오고 떨어지다 반등 나오고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은 정말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어떤 또 재료가 나와서 급등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굉장히 불편한 모습이죠. 그 다음에 파미셀도 그렇고. 그러니까 들고 있는 사람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헬릭스미스 뭐 난리를 쳐놨죠. 그 다음에 2차전지, 삼성 SDI 약세죠. LG화학 약세, PNU 솔루션, 상하프론테크 하나 남았구나. 하나 더 볼까요? M+인가? 이건 대놓고 하락하죠. 권리락인 거 감안해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안 좋아요. 그 다음에 현대차 21선 이제 아래쪽으로 이탈했죠. 그 다음에 뭐 태양광 쪽에 유니슨 이런 거 나오면은 긴장하셔야 돼요. 이런 건 절대 사시면 안 돼요. 만약에
유니크 풍력 쪽에 진짜 좋은 재료가 나와서 이게 유니크가 악고점을 제낀다. 이걸 못 사서 너무 안타깝다. 그러면 이 대장주가 또 신고가가 난다면 뒤에 후발주자들은 또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유니슨이 악고점을 만약에 또 제끼는 호재가 나온다. 그러면 빨리 가서 후발주자 사시면 돼요. 그러면 이만큼 수익 낼 수 있어요. 맞잖아요, 그죠? 뭐하러 목숨 걸고 유니슨을 사냐 이거예요. 그건 목숨 거는 부질없는 데다가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아셨죠? 지금 들어가시면 뭐라고요? 네, 태풍 불고 있는데 동해 먼 바다 나가서 고기 잡는 거 그 힘든 걸 하시는 거예요. 응? 그 뭐예요? 그 배에서 그 저기 어부 그분들 얼마나 고생들 하십니까? 응? 그 다음에 아까 수호차도 보여드렸죠? 대우 부품이라고 개인들이 오는 거 많이 사거든요. 이게 개인뿐만이 아니라 차트를 아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게 대우 부품이에요. 차트를 아는 사람들이 많이 산다. 이 사람들 지금 차트 물렸을 겁니다. 모르면 이거 안 사요. 아니까 사지. 아니까 사는 거죠. 아무튼 개인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이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들어가셔서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을 노리고 들어가신다. 그러면 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주의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특히 하락 전에 이렇게 유니슨처럼 거래가 터진 종목들이 있습니다. 급등하면서 전고점을 조금 제꼈거나 제낄 듯 하면서 거래가 터졌는데 하루 이틀 지켜보니까 이 양봉을 무시하고 바로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정말 피하셔야 돼요.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확실할 때 다시 사는 게 좋아요. 이런 것도 특히 피하시고. 왜냐면 진짜 정말 고생하실 수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570원짜리가 정부 정책에 힘입어서 7,900원. 그러니까 6배, 6배가 뭡니까? 10배 이상 올라왔는데 좀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또 간다고요? 생각을 천천히 해보세요. 그리고 좀 말이 길어지는데 여기 있죠, 여기. 이 거래량 여러분들 우리 원들한테 오늘 했던 얘기인데 들었다가 이렇게 눌렀죠. 누르다가 다시 올라가니까 여기 꼭 눌림목 같죠. 차트로 봤을 때, 그죠? 그 다음에 거래량 보면 어때요? 들었다가 거래량이 줄었으니까 눌림목처럼 보이시죠? 주가도 들어서 눌렀으니까. 그쵸? 아, 눌림목인데 이거 더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여기만 딱 이렇게 따놓고 보면은 눌림목처럼 보이실 겁니다. 그러나 진짜 눌림목은 요거겠죠? 진짜 눌림목은 요거거든요? 근데 이 눌림목 나왔을 때 거래량은 요만큼이었어요. 진짜 세력이 누를 때는요, 거래 시가 마르기 때문에 거래가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게 눌림목이라고요? 거래량이 매일 터진 거 안 보이세요? 거의 매일? 얘랑 비교해보세요. 아마 속된 말로 시겁하실 겁니다. 이제 보이세요? 차트만 봐서는 눌림목이지만 비교해보면 식은땀 나지 않습니까? 여기란 봐야지. 이해되셨으면 3번 한번 찍어보세요. 요즘에 자꾸 번호 찍으라고 하죠. 이해되셨어요? 오늘 우리 아들한테 요거 굉장히 길게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거 보시면 식은땀 흘리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네. 걱정돼서 이제 자꾸 이제 드린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레버스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말고 뭘 하셔야 되느냐? 저희 방에서 했던 거 위주로 얘기하면 서한. 얼마나 좋아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우리 회원들만 관심 가졌죠. 유승민 테마주로 사놨는데 저기 대구 쪽에 이제 큰 공사 건 있어가지고 그걸로 세력이 포장시켜서 올려버렸어요. 시원하죠, 그죠? 이런 데서 하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쫙 들어. 9월 25일인가? 하여튼 지난달 말에 샀어요. 얼마 안 됐죠, 그죠? 한 달도 안 됐어요. 수익은 이제 40에서 많게는 50%까지 났어요. 남성 다 팔았거든요. 이제 깔끔하게 팔고 나가죠. 이런 데 여기서 샀어요. 한 2주 만에 다 팔고 끝내버렸어요. 상한가 보고. 당연히 수익은 상한가 이제 먹었으니까 40에서 많게는 50%까지겠죠. 그렇죠? 그 정도 냈다고 보면 돼요.
소소하죠, 그죠? 에스코네. 차트가 비슷하죠, 그죠? 네. 상한가나 나오고 비실비실거리죠. 아까 TS 인베스트먼트도 똑같잖아요. 상한가나 나오고 비실비실하죠. 세력이 맞췄잖아요. 아까 뭐예요? 저기 누구예요? 유니크? 이런 것들도 양봉 하나 상한가 비상을 만들어 놓고 이러다가 끝나죠. 빨리 눈치를 채셔야죠. 그렇죠? 네. 비슷하다니까요 지금. 급등주들 보면은 거의 비슷해요 요즘에. 눈치를 빨리 채셔야 돼요. 세력이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중장기보다는 제가 수익 위주라 그러죠. 양봉 하나 봤으면 어지간하면 팔고 철수하는 겁니다. 이게 깔끔한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이런 거 위주로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네. 소외당했던 종목들이 지금 눌림목을 끝내고 급등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씨 얘기하고 마칠게요. 윤석열 씨 관련주 관심 있으세요? 자, 이제 10일 정도 지나면 11월 달이죠. 자, 11월 달에는요. 11월 달에는 시장이 조금 애매해요. 뭐 대주주 뭐 그것 때문에 폭락 나온다 그 얘기가 아니고 11월 달에 재료 많다 그랬죠, 그죠? 재료가 많은데 재료가 많아요. 정부 정책주 얘기도 많이 나오고 뭐 대기업에서 이런저런 이제 내년에 뭐 할 건지 발표도 많이 하고 뭐 미국 대선도 있고 재료가 되게 많습니다. 미국 그 대선이 끝나면 분명히 이제 북한 관련주도 움직일 거고.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재료가 많아요. 재료가 많기는 많은데 재료가 조금 애매해요. 예를 들어서 미국 대선 끝나자마자 예를 들어 트럼프가 이겼다 칩시다. 뭐 바이든이 이겼든 누가 이기든 새로운 이제 미국 대통령이 되자마자 하루 만에 바로 우리가 북한을 끌어안겠습니다. 뭐 이러겠습니까? 일단 가서 이제 선서도 하고 그죠? 자기네 일정 다 소화한 다음에 이제 참모진들을 누가 할지 장관은 또 누구로 할지 막 그런 거 다 정한 다음에 한두 달 지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물론 이제 그 기대감 때문에 테마주들은 먼저 움직이겠지만 본격적인 상승은 그쪽에서 무슨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올 때 그때쯤에 상한가 꽂으면서 막 가겠죠. 아니면 그때 상한가 미리 꽂아놨다가 고점을 찍든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정부 정책주도 똑같고 대기업 관련주도 똑같아요. 그래서 재료가 풍부하기는 한데 약간 애매해요. 약간 애매하다고요. 그러니까 에어컨을 틀었는데 한 뭐 30도 넘을 때 더울 때 에어컨을 틀었는데 틀자마자 한 5분밖에 안 된 거예요. 시원한 바람이 나오긴 한데 애매한 거죠. 그런 느낌, 그죠? 네. 히터를 틀었는데 그냥 뭐 방에 보일러를 트셨는데 약간 그 촉이 좀 애매한 거 있잖아요. 그렇게 춥진 않은데 따뜻하지도 않은, 네. 뜨뜻미지근한 약간 뭐 그런 거, 네. 약간 김 빠진 사이다 느낌, 그 정도가 11월 달이에요. 약간 애매하거든요. 애매할 때 잘 가는 게 뭘까요? 우선주, 품절주, 대선주입니다. 난 힌트 다 드렸어요. 우선주, 품절주, 대선주예요. 대선주 중에서 딱 한마디만 하고 벌써 9시 넘었네요. 시간상 이거 한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나머지는 또 내일 할게요. 내일도 저녁 8시에 방송을 열 계획이니까 내일 뭐 이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윤석열 씨가 갑자기 이제 그 핵심 그 전국 이슈로 또 핵심으로 떠올랐죠, 그죠? 네. 아까 보니까 속보 나오는데 추미애 씨가 또 그 뭡니까? 네. 수사지휘권 발동했다고. 네. 정치적인 얘기는 다 빼고, 자, 윤석열 관련주가 앞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크겠죠. 오늘도 급등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서현, 그렇죠? 그 다음에 덕성 이런 것들은 장중에 급등했습니다. 이제 잠에서 깨어난 거죠. 혹시 덕성 보시면 거래가 있죠. 덕성을 지금 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자, 거래가 거의 죽어 있다가 이제 확 터졌죠. 자, 윤석열 관련주가 급등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윤석열 관련주가 많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윤석열 씨가 핍박을 많이 받으면 됩니다. 공격을 많이 받고 모진 고초를 겪으면 겪을수록 윤석열 관련주는 많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러다가 혹시라도 그럴 리는 없겠지만
강제로 잘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뭐 그런 일은 없겠죠. 네. 근데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생기면 오히려 더 갈 수도 있어요. 아무튼 핵심 포인트는 뭐라고요? 네. 윤석열 씨가 많이 공격을 받고, 네. 하여튼 힘들어하면 할수록 종목들은 더 잘 간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대선주는 그 사람의 지지율이 올라야만 급등한다? 천만에요. 핍박받고 그거를 이겨내고 그럴 때 더 많이 갑니다. 거꾸로인 게 뭐예요? 에이텍이죠. 이재명 씨 거. 이재명 씨 거는 거꾸로 하락하죠. 지지율도 1이 나오고, 그죠? 네, 이낙연 씨와의 격차도 벌리고 있고, 그죠? 요즘에 그 이재명 씨 이렇게 뭐 하는 거 보면 되게 막 자신감이 넘치죠, 그죠? 아무튼 뭐 그래요. 근데 종목은 꺾어지죠. 심지어 무죄 판결 받은 날 9% 급등하다가 음봉으로 변해서 거래가 많이 터진 겁니다. 고점에서 나온 거래량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많이 터졌어요. 그리고 아까 유니스처럼 하락하죠. 이것도 동해 앞바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피곤한 차트가 이제 나올 거거든요. 너무 뻔한 1위를 보지 마시고 핍박받는 쪽을 보시면 여러분들 수익 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종목은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우리도 사놓은 게 있기 때문에. 사놨어요. 앞으로도 더 살 수도 있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윤석열 씨 관련주들은 또 강조해 드릴게요. 네. 전체 1위인 이재명 씨 거를 보기보다는 핍박받는 쪽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재명 씨가 끝났냐? 안 끝났어요. 트렌드가 바뀌었다 그랬죠? 제가 대선주를 강조하는 이유 정리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대선주를 강조하는 이유는 11월 달이 애매하기 때문에 애매할 때 잘 가는 대선주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권해드린 거고, 이재명 씨가 끝났냐? 안 끝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과열돼 있고 개인들이 바글바글하고 이렇게 이제 제로 다 나왔잖아요. 무죄 판결 다 받았고 지지율 1위 했고 격차 벌려놨고 더 이상 나올 호재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1위 다음에 뭐가 있는데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락하는 거예요. 이재명 씨 끝났냐? 안 끝났다니까요. 인맥주는 끝났는데 다른 거는 준비하고 있겠죠. 뭐냐고요? 궁금하시면 지난주 녹화 방송 돌려보시면 합니다. 자, 그리고 야당이 이제 여당께 가면 야당 코드 가거든요. 야당이 누구예요? 윤석열 씨죠. 본격적으로 이제 모르겠어요. 정치 얘기라서 그런데 짧게만 할게요. 네. 현 정권의 눈에 가시기 때문에 이분을 쫓아내려고 하니까 핍박을 무지하게 할 겁니다. 시작했고 벌써. 네. 그러니까 앞으로 뉴스 보실 때 아유 뭐 저 나쁜 사람들 막 이러지 마시고 네. 아 뭐뭐뭐 무슨 종목 가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힌트를 더 드리고 싶은데 시간상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왜냐면 힌트를 더 드리면 10분 20분 방송을 더 해야 돼요. 제 목도 지금 쉬고 있고 내일 한 번 더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 되셨으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요. 네. 자꾸 요즘에 번호를 찍으라고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네. 원래 번호 찍으라는 걸 잘 안 하는데 네, 자꾸 찍으라고 하려고 자꾸 그래요. 도움 되셨어요? 몇 번 안 찍네. 네. 그 내일은 준비를 더 해갖고 오죠. 네. 오늘 준비 많이 했는데 다 못 풀어낸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들 아무튼 다 잘 되실 겁니다. 아셨죠? 네. 코스닥 쪽에 주린이 그 주식 초보 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주식시장이 약간 왜곡돼서 그런 거예요. 전 세계 환율, 금, 달러, 뭐 위안화 아까 다 보여드렸잖아요. 하락하는 데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의 마음이 힘들어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열심히 매집하시고, 그죠? 힘들 때 매집한 종목이 나중에 반드시 큰 수익을 준다는 거를 잊지 마세요. 아셨죠? 네네. 네네. 같이 하시는 이유도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네네. 그래요.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그죠? 혼자서 수익자 안 나시죠? 네, 그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우리 방으로 빨리 들어오세요. 네. 후회 없으실 겁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들,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십시오.